자, 이 두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기억에서 자 AB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뭐 둘 중에 하나는 식을 가진다, 적어도 하나는 식을 가진다, 적어도 하나는 허근을 가진다 이런 말이니까 당연히 이 식들은 뭐를 보고 판단하는 문제예요? 판별식을 보고 판단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판별식을 보면 이 친구의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h하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b제곱 마이너스 4h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지? 되겠어?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봐봐 A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A랑 B의 부호가 다를 거다 이 말인 거예요. 물론 둘 중에 하나 0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0이니까 맞지? 자 그랬을 때 이거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실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도 있고 얘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얘가 플러스일 수도 있어요. 맞죠? 물론 0이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럼 봐봐 얘가 만약에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했으면 여기 위에 거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4b는 부호가 반드시 어떻게 될까? 자 a는 제곱하니까 당연히 양수일 거고 맞지? b가 음수면 마이너스 4b 하면 얘는 플러스가 되죠. 양수 플러스 양수니까 당연히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그렇죠? 맞지? 자 그러면은 이건 무슨 말이에요? a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위에 게 반드시 뭐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식을 가질 수 있겠다 이 말인 거지. 기억은 맞는 말이라는 거 이해되겠어? 자 그 다음에 니은에 자 그러면 a 플러스 b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위에 거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4b랑 밑에 거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를 비교를 했을 때 적어도 하나는 시그널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렇죠? 자 그럼 봐봐 a 플러스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맞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a가 일단 마이너스 b보다 작거나 같을 거 아니야.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 말이 뭘 의미하는 걸까? a가 마이너스 b보다 작거나 같다.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게 a제곱이나 b제곱은 무조건 양수들이에요. 그치? 이해되겠어? 맞지? 자, 그럼 봐봐. a가 만약에 마이너스 b보다 작거나 같은데 얘가 만약에 0보다 크다면 a는 양수, 맞죠? b는 뭐가 되겠어? 당연히 음수, 맞죠? 부호가 반대로 되겠죠? 맞아요? 확실한가? 아닐 것 같은데 a가 예를 들어 2야 오케이? 그럼 b가 마이너스 4다 맞죠? 그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붙이면 플러스 4가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만 a랑 b의 부호를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맞지? a랑 마이너스 b의 부호만 판단할 수 있잖아. 그러면 봐봐 여기에서 a제곱이 마이너스 b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쵸?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b는 당연히 어떻게? 마이너스 b는 당연히 양수가 되겠죠. 맞지? 이 상태라고 하면 그럼 이렇게 양수랑 이거 뭐 양수 이렇게 되잖아. 맞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얘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양수가 될 수 있죠. 맞지? 양수가 되니까 적어도 하나는 시그널을 갖는다 했으니까 이거랑 이거 중에서 양수가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은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거지. 맞죠? 만약에 요렇게 된다고 치자. 요렇게. 그쵸? 그럼 봐봐. 이렇게 되면 애들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건 양수고 이건 양수인데 마이너스 b가 이번엔 양수잖아. 그쵸? 맞지? 이건 마이너스 b가 양수야. 아 마이너스 b가 음수야. 맞지? 그러면 얘가 양수인데 얘가 음수니까 이게 양수가 나올지 음수가 나올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맞죠? 즉 이 상태라고 하면은 얘가 실근을 가질지 안 가질지 모르는데 요렇게 되면은 양수가 되므로 실근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잖아. 맞죠? 그래서 무조건 된다는 게 아니라 실근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냐라고 물었으니까 니은이 맞는 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는 실근을 갖는다. 자 그럼 디귿 볼게요. 자, A, B랑 A 플러스 B가 0보다 둘 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허근을 갖는다. 그러면 허근을 가지려고 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4B나 B제곱 마이너스 4A 중에서 얘들이 0보다 작은 게 최소한 하나는 존재를 해야 되겠다 이 말이잖아. 그쵸? 맞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그게 존재를 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치?
자, 일단 A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A랑 B의 부호가 반대라는 거잖아, 맞죠? 그럼 아까 기억에서 해봤잖아. A랑 B의 부호가 반대면 봐봐. 예를 들어 A가 플러스고 B가 마이너스야, 맞죠? 오케이? 자, 그리고 A가 마이너스고 B가 플러스라고 한번 해봐봐. 됐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A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가 플러스든 이게 한 0보다 작을 수 있는 경우가 되냐 이 말이야. 자, 요거는 어떻게 돼요? A가 플러스야. 제곱하면 당연히 플러스일 거고 B가 마이너스 합하면 뭐가 돼요? 양수가 되죠. 맞지? 그러면은 얘가 0보다 크잖아, 맞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0보다 작을 수가 없죠. 그럼 이거는요?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마이너스 제곱하면 당연히 플러스가 될 거고, 맞지? B가 플러스면 마이너스 4 곱하기 뭐니까 마이너스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플러스랑 마이너스 나오면 마이너스보다 큰지 작은지 몰라요, 맞죠? 클 수도 있잖아, 맞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A 더하기 B가 0보다 어떻다고요? 작다 했죠? 맞지? A 더하기 B가 0보다 작잖아. 그러면 어떻게? 니은에서 했던 것처럼 이러한 경우가 나와버린다. 맞죠? 이런 경우가 나온다라고 한번 해봐봐.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일 때 B가 플러스다. 자, 그럼 A가 예를 들면 어떤 숫자가 되겠어? 마이너스 3. 좀 되면 B가 한 2쯤 돼야지 이게 성립을 할 거 아니야? 맞습니까? 맞죠? 그럼 봐봐. 이 상태에서 A를 제곱하면 뭐가 돼요? 9죠. 근데 B가 있면은 8 이렇게 되잖아. 맞잖아. 무슨 말인지 되겠어? 맞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양수가 되어버리죠, 맞지? 맞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허근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야, 맞죠? 무슨 말인지 되겠어? 맞지? 위의 경우는 당연히 어떻게 되고요? 부호가 뭐가 되니까? 양수니까 허근을 가질 수 없는 경우고요, 그렇지? 맞죠? 그럼 밑에처럼 되면은 허근을 가질 수가 없는 경우가 되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이게 했을 때 0보다 작아지는 경우는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죠? 맞지? 근데 A 플러스 B가 0보다 작으니까 자, A가 음수인 상태에서 무조건 그렇게 되고요, 맞지? 그럼 A가 음수에 B가 양수가 되는 경우를 따져보면 절대값이 예를 들어 A가 마이너스 5쯤 된다. 그러면 B가 될 수 있는 건 어떻게 돼요? 1부터 5 사이잖아, 맞죠? 1부터 5보다 작은 숫자일까요, 절대값이 B가? 맞아요. 그러면 얘를 제곱하면 뭐가 나올 거예요? 25가 나오겠죠.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B가 예를 들어 3쯤 된다고 치자. 그러면 마이너스 4B 하면 마이너스 1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래도 얘가 뭐가 나온단 말이야? 양수가 나온다라는 거잖아, 맞죠? 무슨 말인지 되겠어? 맞지? 그러면 요 계산은 B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B가 뭐라고 하면? 지금 한 것처럼 B가 3이라고 치면 맞지? A가 음수가 될 테니까 무조건 뭐가 되어버려요? 양수가 될 거 아니야, 그치? 맞죠? 그럼 A가 플러스고 B가 플러스고 A가 마이너스인 경우도 무조건 뭐가 나오고요? 양수죠, 맞지? 그럼 B가 마이너스고 A가 플러스인 경우는요? 그래도 뭐가 돼요? B가 마이너스고 A가 플러스다. 그러면은 음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B가 마이너스고 A가 플러스가 되는 이런 경우를 한번 살펴봐봐. 어떤 경우가 있을까? 예를 들어 B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4면 A는 어떤 숫자? 양수인데 마이너스 4보다 절대값 작은 숫자일 거 아니야, 맞지? 3 이런 식으로. 그쵸? 되겠지? 자, 그러면 요걸 제곱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4를 제곱했으니까 16 빼기 4보다 작은 수를 곱했으니까 16보다 당연히 어떻게? 작은 숫자가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이것도 판별식이 무조건 어떻게 돼요? 0보다 크잖아, 맞죠? 즉, 디귿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든 무조건 어떻게? 뭐가 돼요? 양수가 나오잖아, 맞죠? 맞지? 허근을 갖지를 못한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어? 그러니까 제일 쉽게 찾는 건 이거야. 그냥 어떤 숫자를 넣었는데 안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되잖아. 얘가 서로 다른 적어도 하나는 허근을 갖는다며. 그럼 내 맘대로 봐봐. 뭐 이렇게 해볼게. A가 0, B가 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봐. A가 0, B가 0이야. 그럼 이거 성립해 안 해? 하죠. 그러면 판별식 위에 거 판별식은 뭐예요? 0제곱 빼기 0이니까 0 밑에 거도 판별식 0제곱 빼기 0이죠. 둘 다 판별식 0 나오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뭐가 되어버린 거야? 이거 성립하는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하나의 허근을 가진 경우가 없을 수도 있잖아, 맞죠?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하나의 허근을 가진다는 말이 거짓이 된 거죠. 수학에서 참 거짓을 따지는 거는 무슨 경우예요? all, 모든 경우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지만 참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 말은 거짓이 돼요. 여러분 명제라는 거 배워본 적이 있으면 알 거예요. 수학의 참과 거짓에 대해서. 아직 뭐 명제를 정확하게 안 배웠으면 뭐 이런 말을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수학에서는 어떤 경우에 대해서 1,000억 개가 맞고 단 하나만 틀려도 그 말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 대해서도 항상 참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A가 0이고 B가 0인 경우를 살펴봤더니 맞죠? 허근을 갖지 않는 경우가 생겼죠. 그러니까 허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린 말이 된 거죠.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되겠어? 그걸 이제 반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반대되는 예시라고 해서.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생겨먹은 식이 K 값에 관계없이 그게 무슨 말? K가 반드시 있고 K로 묶어야지 K 없는 걸로 나타내서 인정해야지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경우 맞죠? 자, 그런데 K까지 관계없이 완전 제곱식이래요. 자, 얘들아 이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무슨 조건을 달고 있어야 된다? 판별식이 0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는데 그게 K에 대한 항등식일 거예요. 그렇지? 자, 그러면 판별식 쓰면 4분의 D 하면 B'가 마이너스에 K 마이너스 A인데 어차피 제곱하면 마이너스는 없고요. B' 제곱 마이너스 A가 A고요. C가 K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BK가 C가 되겠죠. 정리를 해보면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AK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BK란 말이에요. 그쵸? 자,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K에 대한 뭐다?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K로 묶어야 되겠죠? 이건 K에 대한 2차식이지. K에 2차가 이렇게 두 개 있어. 어떻게? 1 마이너스 A에 K제곱. K에 대한 1차식이 이렇게 있죠. AB, K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A제곱. 자, 이게 이제 판별식을 K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 근데 이게 판별식이 0이어야지 완전 제곱식이 될 수 있는데 K에 대한 항등식 2차식 항등식도 똑같죠. 얘가 뭐가 돼야 되고 0 이것도 0 이것도 0 돼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A가 1 돼야 되겠지. 그럼 A가 1이면 B-2가 0 돼야 되니까 B는 2가 돼야 될 거고요. A가 1이면 이거 0 되죠. 그렇지? 그래서 판별식이 0되는 K에 대한 항등식은 A가 1, B가 2여야 한다라고 답하는 그런 문제다 이 말이지. 자, 봅시다. 자,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했으니까 당연히 알파 플러스 베타가 8일 거고요. 알파, 베타 곱하면 A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면 절대값을 붙여놨는데 얘들아 절대값 붙여놓은 거랑 그냥 당연히 다르죠. 절대값은 볼을 뗀 값이니까. 그래서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 이걸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어쩔 수 없이 제곱을 해야 됩니다. 자, 제곱을 하면 자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에 제곱을 하면 자 절대값 알파 제곱하면 알파 제곱과 같고요. 플러스 2에 의하면 2 절대값 알파 2 절대값 베타 이렇게 곱해질 거고 절대값 베타는 제곱하면 그냥 베타 제곱과 같죠. 이렇게 했더니 뭐가 나온다? 100이 나온다 이 말인 거야. 그쵸? 자, 여기까지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얘들아.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요거 두 개를 사용하기 위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라고 하는 곱셈 변형 공식으로 바꿔요. 그런데 플러스 2에 절대값 알파 베타는 같이 계산을 못해요. 얘가 부호가 뭔지 모르니까 정리를 할 수가 없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는 8이니까 이거 제곱하면 64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A니까 마이너스 2A까지 되겠는데 2에 얘가 이제 먼저 절대값 A를 했을 때 얘가 100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자, 그럼 봐봐. 마이너스 2A 플러스 2의 절대값 A는 36이 될 거고요. 64를 이항시켜서 빼서 자, 그리고 또 깔끔하게 이로 나눌게요. 마이너스 A 플러스 절대값 A가 18이다. 여기까지도 정리를 할 수 있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두 개로 나눠봐야 되죠. 왜? 절대값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
A가 들어가 있잖아. 그럼 첫 번째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A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보면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게 양수니까 그대로 쓸 거 아니야? 그럼 말이 안 돼요. 왜? 마이너스 A 플러스 A가 18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0이 18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오죠. 즉 A가 0보다 클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럼 A가 0보다 작을 텐데 그러면 절대값 A는 마이너스 A일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에서 마이너스 2A가 18 돼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9가 돼야 되겠다. 이 말인 거지.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돼요?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을 구하란 말인데 우리가 알파, 베타가 어떻게? A 마이너스 9라는 걸 구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알파, 베타가 얼마? 마이너스 9.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는 8 플러스 1 해서 답이 마이너스 16 이런 식으로 답을 쓸 수가 있겠지.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절대값을 풀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지.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 나가야 되는 건가?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문제들은 역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활용하는 문제들인데 자, 유형 16번 자, 볼게요. 그냥 뭐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자, 문제를 보면 697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2분의 b가 2대 3이야. 맞지? 그러면 여기에서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x 플러스 6은 0에 두 근이 2대 3인데 이게 2랑 3인지 아니면 4랑 6인지 아니면 마이너스 20이랑 마이너스 30인지 그거는 몰라요. 그쵸? 맞지? 다만 알 수 있는 건 두 근의 b가 2대 3이니까 두 근을 어떤 식으로 k가 있으니까 뭐 2 알파 3 알파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두 분의 비를 2대 3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되겠어? 그래서 두 분을 2알파 3알파라는 두 분의 합이 5알파가 마이너스 1분의 b에서 근과 계수한 게 k 플러스 1이고 그쵸? 두 분의 곱하면 6알파 제곱인데 그게 6이네. 그러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알파 제곱이 1이니까 알파가 풀마 1이잖아.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요. 그럼 알파가 1이면 5니까 K는 4가 돼야 될 거고요.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5니까 K는 마이너스 6이 될 수도 있다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K 값들의 곱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24 이렇게 하면 되고 맞지. 오케이? 또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6, 9, 8은 뭐예요? 두 근의 B가 4대 5래. 그럼 두 근은 뭐 4알파, 5알파 이렇게 세팅하라 이 말인 거고요. 그렇죠? 똑같은 문제니까 그냥 설명하고 할게요. 699번은 한 근이 다른 근의 두 배래. 그러면 한 근을 이번엔 뭐 K라고 해볼게요. 그럼 다른 근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K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한 근이 다른 근의 두 배다. 자, 그 다음에 700번은요. 두 분의 차가 2대. 두 분의 차가 2랍니다. 그러면 한 근을 뭐 K라고 주면 다른 한 거는 K 마이너스 2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K를 또 K 플러스 2 되고 어차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둘 다 두 분의 차는 2가 되는 게 맞죠. 맞지? 차는 차이를 말하는 거니까 뭐가 큰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무조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뺄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세팅하면 되고 701번은 두 분의 차가 3이니까 뭐 K랑 K-3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자, 702번에 이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두 분이 연속하는 두 정수 되어 있어요. 맞죠? 연속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4,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1, 그 다음에 9랑 8 이런 식이 돼 있죠. 차이가 얼마가 나는 거야? 1이라는 거죠. 맞지? 그래서 다른 하나를 K라고 주면 K 쓰면 안 되겠네. K 쓰니까 알파라고 하면 다른 한글은 알파 플러스 1 아니면은 알파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세팅해서 풀어봐라 이 말인 거지. 근거 이정관계 사용을 해서 703번도 또 나와요. 자꾸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세팅하는 것만 다르지 나머지는 푼 방법은 똑같단 말이에요. 처음처럼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미지수 찾는 거니까. 703번은 뭐라고 돼 있어? 연속하는 홀수가 있잖아. 맞죠? 그럼 하나를 알파라고 하면 이번에는 알파
플러스 2 또는 알파 마이너스 2 이렇게 잡으면 되죠. 홀수 짝수 2씩 차이 나니까. 어떻게 되는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704번에 자주 나오는 애거든요. 자, 두 분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자, 704번은 그래서 이거 두 근의 합이 얼마이다? 0이다. 그리고 두 근의 곱이 음수다. 이거 쓰는 문제예요. 맞죠?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란 말은 하나가 4면 다른 하나가 마이너스 4. 하나가 뭐 2면 다른 하나가 마이너스 2니까 두 분의 합이 무조건적으로 뭐가 나올 거야? 마이너스 a분의 b를 해서 나온 값이 0 나와야 된다라는 세팅을 하고, 맞지? 근데 두 분의 곱이 음수여야 한다는 뭘 하겠어? 요걸 푸는 과정에서 두 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통해서 이 근을 미지수를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다. 자, 그래서 705번은 지금 한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자, 이건 같이 볼게요. 자, 여기 2차 방정식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두 실근의 b가 아니라 절대값의 b가, 맞죠? 2대 5가 된답니다. 두 분의 절대값의 b가 2대 5가 된대요, 맞지?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게 하나가 2인데 다른 하나가 마이너스 5일 수도 있고, 다른 하나가 마이너스 4인데 다른 게 막 10일 수도 있고요, 맞지? 아니면 3대 10일 수도 있고, 부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건 모르잖아, 맞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뭘 보면? 요거요. 왜? 두 분의 곱이 얼마지? 두 분의 곱이 마이너스 90이죠. 그러면 두 분의 부호가 반대라는 거잖아요. 곱해서 마이너스 나왔으니까. 그럼 두 분의 b가 2대 5라면 이때 문제 세팅은 두 분을 뭐라고 세팅하면 되겠어? k라고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2알파랑 5알파라고 세팅을 하면 되는데, 맞죠? 두 개의 부호가 다르잖아, 맞죠? 그러면 하나를 뭐 여기다 붙여도 돼, 여기 하나 붙여도 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이 말인 거지. 뭘로 붙이든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계산 결과가 똑같이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되겠죠? 부호가 다르니까 이렇게 부호를 바꿔서 2대5를 값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뭘 보고? 두 분의 곱이 음수인 걸 보고요.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였으면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두 분의 부호는 같았을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2알파, 5알파 했어야 될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알파, 5알파 이렇게 세팅을 한다 이 말인 거지. 오케이. 두 근을 가지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방정식의 작성인데요. 자, 어떠한 방정식이 있는데 방정식의 두 근을 알려줬어. 뭐라고. 그러면 두 근을 가지고 식을 만들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근이 알파랑 베타면은 이렇게 쓰면 되잖아, 맞죠? 이렇게 써서 전개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맞지? 근데 저거를 펼쳐서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죠. 어떻게?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말은 x제곱에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 근의 합으로 나오니까 여기에 마이너스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적고 x를 적어요. 두 근의 합이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 두 근의 곱을 알파 베타라고 하니까 a분의 c를 두 근을 잡으면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리고 당연히 최고차이 계수가 뭔지 모르니까 a 곱해서 0 이런 식으로 만들라 이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거야. 그냥 어떤 방정식이 두 근이 마이너스 3이랑 5가 나왔다 치자. 그럼 두 근의 합이 얼마야? 이거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5잖아요, 그렇지? 그럼 식을 두 근의 합이 2가 나왔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15 는 0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두 근의 합이 2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5인 방정식으로 바로 만들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되겠죠? 당연히 x제곱의 개수가 뭔지 안 나와 있으니까 통째로 a로 곱한다라는 개념은 있어야 되겠지. x제곱의 개수가 뭐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0일 수도 있잖아 이 방정식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706번을 보면요. 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에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할 때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에 두 근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다 라고 합니다. a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요거는 이런 식으로 푸는 거죠 원래. 자, 보세요. 두 분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 두 분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1분의 b 이렇게 돼 있고, 그렇지?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두 분의 합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니라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겠죠.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b, 두 분의 곱이 알파 베타분의 1 해서 a분의 c에서 이렇게 a 이렇게 적겠죠. 근거리 이렇게 쓰면은 되겠니? 자, 그러면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 잡아봐. 이거 통분해서 더하면 뭐예요?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데, 그쵸? 알파 베타가 뭐라고요? 알파 베타가 b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마이너스 a죠. 되겠어? 그게 얼마나 같다? 마이너스 b랑 같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곱해주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b니까 a가 뭐랑 같을 거야? b 제곱과 같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도 되겠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알파 베타가 뭐야? b잖아, 맞지? 그럼 b분의 1이 또 뭐랑 같아요? a랑 같겠죠. 여기까지 되겠어? 자, 그럼 이거 두 개를 연립해보면, 자, a가 뭐라고? b분의 1이니까 b 제곱이 뭐랑 같아야 돼요? b분의 1과 같을 거 아니야, 그치? 되겠어? 자, 그럼 b를 곱해주면 b 세제곱이 1이 돼야 되니까 이걸 만족하는 실수 b는 하나밖에 없어. b가 얼마? 1이겠죠, 그치? b가 1이면 당연히 a도 1이겠네?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다, 이 말이지. 분석의 조항기를 이용해서. 되겠어? 자, 근데 이거 예전에 많이 얘기했어요, 맞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겠죠? 아니, 그러다 맞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겠지? 뭘까? 자, 근을요 역수로 가지고 있으면 개수가 역순이 된다 했어요. 무슨 말? 이게 근이 알파 베타잖아. 이거 근을 역수로 가지고 있으면 개수가 지금 1a b잖아, 맞죠? 꼭 불렀어요. 어떻게? b a 1로 바꾸면 이거의 근이 뭐가 돼요? 이거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거 두 개가 같은 식이에요. 오케이? b가 얼마? 1. a가 1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되겠지? 근을 역수로 가지고 있다. 이거 중요한 거니까 기억하세요. 이걸로 쓸 수 있는 문제가 엄청 많죠.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면 여기서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가진다라고 하는 방정식이 c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a는 0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수를 거꾸로 썼을 때. 이게 2차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모두 3차도 4차도 다 성립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유형 18번, 자,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714번 바로 볼게요. 3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0에 대해서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답니다. 자, 그랬을 때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을 두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보였더니 9x 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은 0이다 이 말인 거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이렇게 두 개의 값이 정해질 거야. 자, 이걸 가지고 이걸 두 분으로 한대요. 이 방정식이. 맞죠?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냥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두 분의 합. 자, 두 분의 합을 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하겠죠. 그럼 두 분의 합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될 거야. 두 분의 합이요. 그러면은 얘가 3분의 5니까 제곱해서 9분의 25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면 마이너스 3분의 4죠. 바로 통분할게요. 9분의 12 되겠죠. 그래서 얼마? 9분의 13이 나와요. 자, 마찬가지 두 분의 곱을 하면요. 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 제곱인데, 그렇죠? 여기 두 분의 곱하면 그냥 이건 알파 베타의 제곱이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알파 베타가 3분의 2니까 9분의 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됐지? 그러면 이 방정식을 만들면 최고차의 개수가 9니까 9x 제곱에 자, 몇 x 해야지 두 분의 합이 13이 나올까?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9분의 13이 나왔단 말이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는 마이너스 13이 와야지 두 분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9분의 13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마찬가지 두 분의 곱해서 9분의 4가 나왔어요, 그렇지? 그러면 a분의 c에서 9분의 4가 나오면 당연히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4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뭐야? 여기를 보면은 두 분의 합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야 되고요.
이거 2분의 곱 A분의 C가 되는데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는 문제잖아, 그렇지? 그래서 715번 아까 내가 했던 말 있죠.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귀찮은데 왜냐면 분수에 합을 하고 그러면 통분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답이 바로 있는 문제를 했죠. 715번은 답이 몇 번? 답이 몇 번? 715번 얘들아, 두근을 알파벳으로 한답니다. 두근을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로 하고 근이 x제곱 위수가 cn 2차 방정식은 5번 바로 나와야 된다고요. 맞지? A, B, C를 거꾸로 CBA로 쓴 거 맞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잘못 보고 푼 2차 방정식 바르게 풀기. 이거는 옛날부터 많이 보던 건데 이거 볼 때마다 맨날 애들이 그래. 왜 잘못 보고 푸니 바보들 나 귀찮게 안 하는데 막상 해보면 저가 맨날 잘못 보고 풀거든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오냐면 자, 720번으로 바로 볼게요. 얘들아, 720번. 자, 지수랑 은우가 있는데 자, 얘네들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을 풀려고 하는데 지수는 x의 개수를 딴 걸로 봤대요. 이런 실수 흔하죠, 맞지? 그랬더니 마이너스 1 플러스 2i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를 두 근으로 얻었고요. 오늘은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었더니 어떻게? 마이너스 3과 5가 나왔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바르게 구한 값을 구하라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럼 봐봐. 지수가 잘못 본 거는 이렇게 봤어요. 그렇지? 그럼 이렇게 봤으면 뭘로 본 거야? 일단 두근의 합이 얼마야, 얘들아?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고요. 두근의 곱은요. 합차제곱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2i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수는 뭘로 본 거예요, 지금? x제곱, 그 다음에 두분의 합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x. 두분의 곱이 오니까 플러스 5. 이렇게 봤다 이 말이잖아, 지수가. 그쵸? 근데 얘 친구는 뭘 잘못 본 거야, 지금? x의 개수를 잘못 본 거야. 2x가 아닐 거야. 맞죠? 5는 맞을 텐데, 그치? 자, 그 다음에 은은은요. 자, 두분의 합이 얼마? 2고요. 두분의 곱이 마이너스 15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뭘로 본 거야? x제곱에 두분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2x, 두분의 곱이 마이너스 15니까 이렇게 봤을 거다 이 말인 거잖아, 그렇지? 무슨 말인지 되겠어? 그런데 얘는 상수항 잘못봤을 때 이건 잘못 본 거죠, 맞지? 그럼 제대로 봤으면 한 짝꿍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0 이게 제대로 봐야 되는 식이다 이 말인 거죠. 되겠지? 자, 그래서 구하라는 게 여기서 뭘 구하라 했냐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었네요. 그렇지? 뭐를 하라? 전개를 하면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거지. 됐죠? 자, 그럼 알파 베타는 얼마? a분의 c니까 5 더하기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 플러스 1에서 답은 8 이렇게 찾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의 공식을 통한 인수분해. 자, 이게 뭐냐면요. 이거는 진짜 쓸데없는 짓이거든요. 이 단원에서만 하고 말고 다른 단원에서 이걸 쓸 일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학교 시험에 쌤들도 아예 가르쳐 주지 않는 쌤들도 있어요. 그만큼 불필요한 단원인데 이게 일단 있으니까 설명할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건 인수분해 하라는데 안 되죠. 맞지?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렇지? 근데 인수분해를 억지로 시키겠다.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있더라. 봐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방정식이 근을 구했다고 쳐. 근을 구해서 알파 베타라고 하자. 되겠지? 그러면 이게 근이 알파 베타로 한다면 얘를 인수분해는 어떤 식으로?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분해가 되었을 거 아니야, 맞죠? 물론 x제곱의 개수가 얼마니까 a니까 여기 a를 붙여주면 된다 이 말이죠. 이 식과 이 식이 어떻게? 같은 식이다 이 말인 거잖아. 그럼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인수분해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억지로 시켜보는 거야. 뭘 통해서? 근의 공식을 써라. 그럼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풀만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이렇게 되죠. 되겠어? 그럼 근이 하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하니까 2i.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 이렇게 근 두 개가 나오잖아. 그치? 되겠어?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루트 두근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 이거를 그는 얘라고 얘로 관련됐으니까 얘를 유수분하면 x 빼기 이거 요거 x 빼기 이거 하면은 이렇게 적히겠죠. 그냥 이렇게 강제로 인수분해 시키는 형태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대 공식을 통해서 나온 값을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로 만들라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내겠냐 이게 내면의 생각이 없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그들이 조금 특이한 애들이 있죠. 여기서도 이런 게 있었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자 어떤 내용이다. 켤레근이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 등장을 하죠. 켤레는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는 친구예요. 여기저기 막 붙어 있어요. 문제들 보면. 자 봅시다. 2차 방정 켤레근. 자 2차 방정식에서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첫 번째. 자 어떠한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라고 주어졌다고 칩시다. 그럼 봐봐 우리가 근의 공식 써보면 알잖아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h인데 이거 분리해서 적으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d랑 쓸게요. 요거랑 맞죠?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h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봐봐 얘랑 보면 이거랑 이거 똑같이 생겼고요. 이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뭐만 다른 거야 앞에? 부호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다 치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4 플러스 루트 5야. 그럼 얘는 뭐가 나왔다는 거야? 4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럼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나왔다 쳐. 여기도 마이너스 3이 나왔다 쳐. 그럼 이건 뭐예요? 4 플러스 루트 3i라고 치면 여기는 어떻게?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되는 것 뿐이죠. 맞지? 근 두 개가 짝지어서 다녀요. 신발 한 켤레 두 켤레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맞지? 그걸 뭐라 부른다? 켤레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면 다른 한 근도 나와 있는 거예요. 뭐? p 마이너스 q 루트 m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한 근만 보고도. 근데 예전에 설명했죠. 이게 무조건 되냐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죠. 될 수 있는 조건이 개수가 뭐라고 했을 때 여기서 무리수라는 말을 했을 때는 켤레 무리수가 근으로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봐봐. 두 번째 어떠한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이번에는 p 플러스 qi다라고 나왔어요. 복소수. 그럼 다른 한근도 적을 수 있어. 뭐라고? p 마이너스 qi라고 쓸 수 있다고요. 다른 한근이. 근데 이것도 맞대냐? 켤레 복소수를 이거 켤레 복소수를 근으로 가질 수 있는 2차 방정식은 개수가 뭐라는 실수라는 조건을 해야 되겠죠.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 알겠지만 개수가 복소수인 경우는 없어요 거의. 그래서 켤레가 허수가 끼어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개수는 거의 실수로 나오기 때문에 저 켤레 복소수는 무조건적으로 그냥 켤레 근으로 간다는 생각을 하면 되고 얘가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맞지? 왜냐면 개수에 이런 거 많이 봤죠. 루트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1은 0에 뭐 한근을 뭐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a 해가지고 그럼 다른 한근은 2 플러스 루트 3이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얘는. 맞죠? 왜? 개수가 무리수가 있으니까 켤레근이 성립 안 하는 애라는 거죠. 맞지? 이건 꼭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켤레근으로 뭐 하겠어요? 지금 뭘 알려준 거야? 근 두 개를 구한 거잖아. 맞죠? 그럼 근 두 개로 뭘 하겠어요? 또 저 근 두 개로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사용해서 앞에 하는 거 똑같이 합니다. 두 분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 분의 곱 a분의 c를 쓰는 문제가 켤레근 문제다 이 말인 거지. 오케이? 예를 들어서 보자. 뭐 727번 보면 727번이에요. 위에 거 너무 간단해갖고 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에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i랍니다. 자 그랬을 때 b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은 0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하네요.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자, 여기 2차 방정식이 한분의 1 플러스 루트 2i가 있는데 실수 ab라는 말 했죠? 그 말 왜 했겠어요? x제곱이 계속 1, a, b 실수니까 계수가 다 실수란 말을 했어요. 왜 던진 거야 그 말은? 얘가 한글이면 다른 한글은 1 마이너스 루트 2i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으니까 그 말을 한 거죠. 근데 지금 두 분을 합하면 얼마나 되나?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인데 그게 얼마야? 두 분을 합하면 2가 나온다 이 말이잖아, 그쵸? 그래서 a가 얼마? 마이너스 2. 자, 두 분의 곱은 a분의 c니까 1분의 b인데 이거 곱하면 어떻게 돼? 1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i 제곱이니까 플러스해서 3 이렇게 나오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친구의 방정식이 어떻게 돼요? b가 3이니까 3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전개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하니까 이렇게 식을 전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그래서 알파 베타는 a분의 c에서 3분의 1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3분의 2 해서 이렇게 계산하니까 답이 3분의 2겠구나 라고 찾는 문제다 이 말인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유형 22번. 자, 우리가 근과 계수의 단계를 쓸 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로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거는 근과 계수가 어떤 관계가 있냐, 즉 두 근의 합과 곱을 이걸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야, 맞죠?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실근을 우리가 판단을 할 건데, 자, 첫 번째 두 실근이 모두 양수인 경우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두 실근이 모두 음수인 경우도 생각을 해볼 거고요. 자,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두 실근이 부호가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근에 대한 부호를 보면 두 근의 부호 관계에 이렇게 세 가지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자, 이걸 살펴볼 겁니다. 이렇게 되기 위한 조건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의 조건. 자, 첫 번째. 두 실근이 모두 양수여야 해요. 자, 일단 첫 번째. 두 실근을 가져야 되죠. 그렇죠? 두 실근을 가지려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오케이? 두 실근 가져야 되니까.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으면 0보다 크다만 하면 되겠는데 그냥 두 실근이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겠어? 두 실근이 모두 양수면 이렇게 되죠. 두 근을 합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데 그게 반드시 뭐가 될 거다? 양수가 될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자, 세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알파 베타가 0보다 크다 되겠죠. a분의 c도. 적었어 a분의 c는. 되겠습니까? 간단하죠. 자, 두 실근이 모두 음수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두 실근이 있어야 되니까 똑같아요. 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자, 두 번째. 두 식이 모두 음수니까 이번에는 알파 플러스 베타 두 분의 합은 뭐가 돼야 되겠다? 음수가 돼야 되겠다. 이 말을 하겠죠. 저거랑 다르게. 세 번째.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두 근이 모두 음수니까 두 근의 곱이 어떻게? 0보다 커야 되겠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거랑 차이점이 뭐예요? 위에 거랑 밑에 거는 또 두 근의 합이 양수냐 음수냐 차이가 나고 나머지 조건은 똑같아요. 맞지? 되겠죠? 자, 세 번째. 두 식은이 부호가 반대다. 그러면 어떻게 돼? 첫 번째 두 식은이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맞죠? 자, 두 번째는 두 근의 합은요. 0보다 클까 작을까? 두 근의 합은 0보다 클까 작을까? 알파 플러스 베타 0보다 커야 될까? 0보다 작아야 될까? 모르죠.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인데 4랑 마이너스인지 2랑 마이너스 1인지 양수 정수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 조건 쓸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맞죠? 저걸 또 일찍 예상하게 날렸은 이유가 있겠죠. 뭐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자, 봐봐. 그러면 두 근의 곱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두 근의 곱은 반드시 0보다 작아야 돼요. 맞죠?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라는 조건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건 합은 필요 없으니까 두 번째 조건도 필요 없죠. 자, 여기서 이것도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 조건. 자, 왜 그런 거냐면 자, 두 근이 판별식이 존재하려면 두 분이
양수이려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이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두근이 있을 수 있다는 조건을 말할 수 있잖아. 맞죠? 그런데 얘는 두근의 곱이 0보다 작으면 알파 베타가 뭐죠 얘들아? a분의 c잖아. 맞죠? 이게 0보다 작단 말은 a랑 c의 부호가 서로 어떻다? 반대예요. 그쵸? a랑 c의 부호가 반대죠. 이거 부호가 뭐예요 그러면? 마이너스죠. 그러면 b제곱 당연히 뭐가 되구나? 플러스. 그럼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얼마 하면 무조건 뭐 돼요? 플러스죠. 그러니까 판별식 계산,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뭐만 나올 거야?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판별식이 필요 없죠. 여기서는. 그래서 두근의 부호가 반대다. 여기서는 뭐만 보면 된다? 두근의 곱, 알파 베타, 즉 a분의 c가 0보다 작기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여기서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필요 당연히 이해를 하고 문제 나오는 거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볼게요. 자, 요 식에서 이 세 개의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이 2차 방정식이 어떤 근의 성질을 가지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지? 자, 보세요. 일단 여기에서 b제곱 마이너스 4이 0보다 크다. 이건 무슨 말?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을 갖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식은 두 개가 나와 서로 다른 거를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크다니까. 자, 그 다음에 자, AB가 0보다 크다. 이건 무슨 말? A랑 B의 부호가 같단 말이에요. 자, AC는요. A랑 C의 부호가 달라요. 맞죠? 그럼 봐봐. 여기서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이거 부호 뭐예요? 두 분의 합. AB가 양수니까 맞죠? A랑 B 부호 같잖아? 마이너스 붙이면 뭐가 되겠어? 음수예요. 맞죠? 두 분의 합이 음수가 나오네요. 맞지? 자, 그 다음에 두 분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인데 그게 뭐예요? 음수죠.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자,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이거 살펴보니까 2차 방정식이 근이 두 개가 있는데 근 두 개는 부호가 서로 부호는 서로 달라요. 그렇죠? 근데 두 개를 더했더니 음수가 나왔어. 그 말은 무슨 말? 근 두 개가 음수인 애가 조금 더 절대값이 크겠죠. 맞지? 그래, 예를 들어, 한근이 예를 들어 3이야. 그럼 다른 하나가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와야지. 두 개 더해서 음수, 두 개 곱해서 음수가 나올 거 아니야. 맞지? 하나가 반대, 하나가 마이너스 2다. 그럼 두 분의 합이 양수가 나오겠지. 맞죠? 답은 몇 번? 답은 3번. 음수인 애의 절대값이 양수인 애보다 더 커야지 이게 성립할 수 있겠다. 이 말인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심화 유형인데 심화할 것도 아니에요 얘들아. 자, fx는 0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대요. 자, 어떤 식이 아니라 fx는 0이라는 어떤 관계식에 fx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래요. 자, 요걸 보면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fx는 0의 근이 알파 베타, x의 값이 알파 베타니까 x는 알파, x는 베타가 근이란 말이죠. x에 알파 넣고 베타에 x에 베타 넣으면 된다, 성립한다 이 말이잖아. 무슨 뜻이에요? f 알파가 0 나올 거고요. f 베타가 0 나오는 값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맞지? 맞죠? 당연한 말이잖아. 근데 이거 왜 이런 거 못더라고. 자, 근데 봐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놓고 f에 ax, b는 0의 두 근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fx의 0은 두 근의 알파 베타라고 하면 f의 ax 플러스 b의 0은 두 근이 뭐가 될까라고 물어본 거예요. 오케이? 자, 봐봐. 되게 단순해요. fx에다가 뭘 넣어야지 0 나온다고 얘들아? f에 무슨 알파랑 베타를 0 넣어야지 0 나오죠. 맞지? 그러면 이 f라는 식이 0이 나오려면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알파랑 베타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이 방정식, 여기 식을 뭘 이상한 걸 써놨던지 간에 여기에 근은요, 저기 들어가는 식 ax 플러스 b가 알파가 되거나 베타가 되는 x의 값을 찾아내라. 이 말이 문제인 거야, 이 유형이. 무슨 말인지 되겠죠? 봐봐. fx는 0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입니다. 그래놓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7이야. 자, 그래놓고 f에 3x 마이너스 있는 0에 두 근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되겠어? 자, 그러면은 이런 애들이 있어요. 뭐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두 분이 알파 베타니까 오케이 fx는 분이 알파랑 베타네 이렇게 만들죠. 그치? 그래가지고 제곱창에서는 A다. 똑똑하죠 이 정도만 해도. 자, 근데 f3x-2니까 오케이 보면은 x에다가 3x-2를 넣어야지 해서 이 식을 만들어요 A에. 3x-2 마이너스 알파 3x-2 마이너스 베타로 만들죠. 그럼 얘가 0 되는 값 찾으려면은 얘가 0이 되던가 얘가 0이 되던가 해가지고 쭉 3x-2 마이너스 알파가 0이 되려면 3x는 0에서 알파 플러스 2고 그래서 x는 3분의 알파 플러스 2네. 이것도 똑같이 3분의 베타 플러스 2가 이 방정식의 두 근이네 해가지고 이거 두 개를 합해야지 라고 풀거든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고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 근데 요거를 이렇게 식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게 두 근이 알파 베타가 있으니까 무슨 뜻이라고? f에 뭘 넣으면 알파를 넣으면 0 나오고 베타를 넣으면 0 나올 거야. 그렇죠? 무슨 말? 여기에 뭐가 있든지 간에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지 알파랑 베타가 들어가야 0 나올 수 있다고 맞지? 그러면 이 방정식은 3x-2의 값이 알파가 되거나 베타가 돼야지 성립할 수 있는 식이라는 거야. 맞죠? 그럼 근이 어떻게 돼요? 2 넘기고 3으로 나눠주면 2 넘기고 3으로 나눠줬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근이 나올 거 아니야. 쉽게 이렇게 바로 풀 수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인 거지. 되겠죠? 그래서 뭐로 두 분의 합을 구하려 했으니까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를 하면 되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7이라고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3분의 11 이렇게 쓰는 문제다 이 말인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유형도 한번 봅시다. 그 다음 유형도 뭐 사실 보던 건데 자, 요거랑 비슷해요. 자, fx는 0의 두 분의 알파 베타라고 한다 했잖아. 맞죠?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얘들아? fx가 어떤 식으로 나오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a 이렇게 나오니까 알파 나오면 뭐 나와요? 0 나오고 베타 나오면 0 나오죠. 맞지? 근데 지금 하는 유형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f 알파를 해도 f 베타를 해도 어떤 숫자 k가 나온대요. 0이 아니라. 0이 나왔으면 뭐예요? 이거겠죠. 근이 알파 베타가 되는 방정식, 2차 방정식. 저는 2차식에서 얘가 성립을 한다. 2차식일 때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3차식일 때 똑같이 적용되잖아. 무슨 말이냐면 그럼 fx가 무슨 말이 될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식이 아니라 알파 넣으면 지금 이 식이 알파 넣으면 뭐 돼요? 0 되죠. 베타 넣으면 뭐 돼요? 0 되죠. 근데 알파 넣고 베타 넣으면 0이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 k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 뭐 하면 돼요? 플러스 k를 써주면 되지. 맞죠? 이렇게 쓰면 f 알파도 k 나오고 f 베타도 k가 나오는 식이다 이 말인 거잖아. 오케이? 자, 그러니까 봐봐. 심사치를 보면 fx가 f 알파랑 f 베타가 4가 나오는 식이래요. 자, 그런데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맞지?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이걸 만족하는 fx는 무슨 식이에요?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4를 해놓은 식이란 말이에요. fx가요. 이해 되겠어? 일단 x제곱의 개수가 얼마나고?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안 적어도 되겠죠? 됐지? 이게 fx인 거 이해되겠죠? 근데 이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를 곱한 식이 뭐예요? 얘겠죠? 요게 두 분의 알파 베타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뭐가 되겠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일 거 아니야, 맞지? 거기다가 뭘 하나? 플러스 4를 했으니까 fx는 오케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겠구나 라고 답하는 그런 문제다 이 말인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59쪽에 있는 마지막 유형이 하나 남았는데 그 뒤에 10중 26번 활용이니까 알죠? 그냥 알아서 풀어봅니다. 활용은요. 활용을 알아서 풀어봐야지.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귀찮아서 또 사실 그런 것들 인정은 할 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봤자 활용은 너네가 직접 풀어야 되는 게 맞아요. 활용은 내가 풀어보면 아무 소용 없거든. 귀찮음보다 당연히 너네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 25번 유형 볼게요. 자, 유형 25 마지막 유형인데 이거 이름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중 판별식. 기억날지 안 날지 모르겠는데 기억납니까? 이중 판별식. 판별식을 두 번 쓰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요. 2차식이 있는데 이 2차식이 어떠한 1차식 곱하기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럼 어떤 식이야? 예를 들면 어떤 식이 있으면 뭐 x-2y 플러스 3에 뭐 2x 뭐 이런 식으로 x 플러스 3y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겠죠. 맞지? 이렇게 이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냐, 맞지? 되겠어? 그러니까 정비하면 뭐 예를 들어 x제곱에 뭐 마이너스 6y제곱에 뭐 몇 x 몇 y 뭐 이런 식으로 막 정리가 되어 있겠죠, 맞지? 맞죠? 그걸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봐봐 1차식 곱하기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냐라는 거죠. 자, 봐봐. 문제를 바로 볼게요. 752번을 보면 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6y제곱 플러스 x 플러스 7y 마이너스 k라는 식이 x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맞죠? 우리 인수분해하는 방법 알죠?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죠, 얘들아? 항이 6개나 있고요. 문자가 2개나 있어. 맞지? 인수분해 어떻게 뭘 확인했다? 차수를 확인을 했어. 그럼 x가 2차, y가 2차 같네? 차수가 같을 때는 어떻게? 한 문자를 내린 차수 정리하는 거야. 맞죠? 어떻게 해볼까? x를 해볼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1x가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마이너스 묶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마이너스 6y제곱 플러스 7y 마이너스 k 되겠죠. 그럼 그리고 우리 인수분해 어떻게 했냐면 여기가 어떤 숫자인지 알면요 1 해가지고 이거 뭐 2y인지 뭐 3y인지 뭐 해가지고 요 가운데 마이너스 y 플러스 1 나온 숫자를 찾아서 인수분해 했던 형태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제 그걸 못해요. 왜? 할 수 있지. 잘 끼워 맞추면 되는데 지금 k가 먼저 못하니까 그게 안 된단 말이야. 맞지? 오케이? 그럼 봐봐. 이게 인수분해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k가 먼저 대충 끼워 맞춰가지고 두 개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y 플러스 1을 만들 수 있는 숫자를 찾는다 그래도 되지만 그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봐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 이 말이잖아. 그럼 봐봐요. 얘를 방정식이라고 쳐. 방정식이라고 쳐. 그러면 근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봐. 근이 x는 뭐가 되겠어? 2y 마이너스 3 또는 여기서는 x는 마이너스 3y 플러스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자, 잘 봐요. 엄청 중요한 말이야.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걸 만약에 방정식이 아닌데 방정식이라고 두면 이게 이렇게 나올 거야. 맞죠? 이것도 봐봐. x에 대한 2차식인데 이게 방정식이 아니면 방정식이라 치고 근을 구해보면 이게 근이 어떤 식으로 나와요? y에 대한 1차식으로 나올 거야. 맞지? 이까지 이해되겠어? y에 대한 1차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 그런데 얘를요 근의 공식을 써보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만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 하니까 마이너스 4 ac 해서 28y 플러스 4k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지? 근의 공식을 쓴 거예요. 이해되겠어? 나중에 다 쓸 필요는 없는데 자 보면요. 그럼 여기서 이게 근의 공식을 썼을 때 근이 뭐해? y에 대한 1차식으로 나와야 돼. 근데 오케이 y에 대한 1차식 맞는데 얘가 1차식이냐고요? 아니죠. 루트 y제곱 플러스 3y 플러스 이게 1차식이 되냐고요? 안 되잖아. 루트가 껴있으니까. 근데 가능해요. 1차식으로 언제? 그렇지. 얘가 완전 제곱식이면은 이거 풀면서 완전 제곱식이 1차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이에요? 그냥 여기에 들어있는 게 뭐가 돼야 돼요?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그럼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이 뭐야? 얘의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0이죠. 자, 그래서 잘 봐봐. 뭐냐면 이 2차식에 여기 들은 얘가 뭐예요? 이 2차식의 판별식이잖아. 맞죠? 그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뭐라 부르는 거야? 이중 판별식이라고 불렀던 거지, 문제가. 이제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봐봐. 이거를 그래보식 안 쓴다 했죠?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판별식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할게요.
자, 그래서 y제곱 24y제곱해서 25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8y 마이너스 30y 플러스 1 플러스 4k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게 뭐가 돼야 되고?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고 맞지? 근데 완전 제곱식 되려면 판별식을 써도 되지만 이거는 굳이 판별식 씁시다. 자, 판별식 쓰면 어떻게 돼? 짝수공식 B'가 마이너스 15니까 B' 제곱 225 빼기 A가 25 C가 1 플러스 4K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럼 내가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25에 1 플러스 4K가 225가 되면 되는데 이거 나누면은 9 되겠죠? 그래서 K는 얼마다? 2다. 이렇게 답을 쓰는 문제가 되겠지. 근데 내가 아까 굳이 판별식을 또 안 쓰고 봐봐. 판별식을 썼을 때 얘가 왜 판별식을 쓴가? 얘가 뭐가 돼야 되니까?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잖아. 맞죠? 그럼 완전 제곱식 되는 거 바로 알죠? 여기 뭐 있어요? 25가 있네. 맞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35면 여기 뭐가 왔겠어요? 뭐가 왔겠다? 3이 와야지. 마이너스 30y 못 가냐. 그렇죠? 그러면 이거 제곱하면 맨 끝에 뭐가 붙어야 돼? 9가 와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K입니다. 이렇게 바로 써도 된다. 이 말인 거지. 되겠죠? 판별식 여기다라는 것은 완전 제곱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열심히 달려서 2차 방정식은 내용을 끝냈습니다. 열심히 한번 풀어보시오.